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셨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B&E 글로벌 협상 컨설팅 박상기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저희가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주제 화면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 시진핑, 스트롱맨의 대충돌.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거의 이제 전쟁 수준까지 다다랐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좀 시장이 안정된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패닉에서는 좀 벗어나는 양상입니다.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지금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점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인데요. 근데 지난 주말 그리고 이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환율, 선물 시장까지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당일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금요일장에서는 4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뉴욕 증시 다우지수, 주요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주간 하락폭이 최근 2년간 가장 컸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미국산 돈육과 철강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놓겠다. 이 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육 선물, 돼지고기 선물, 그리고 구리 가격까지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었고요. 또 이제 미국이 호행여나 이제 이 중국이 가장 갖고 있는 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이 일단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이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월요일장에서는 우리 증시가 가장 먼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게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어떤 이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알려진 이 악재 그리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중국이 어느 정도 무역 흑자를 줄이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양보할 타협안을 이제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1930년대식 대공황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선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인철 소장과 제가 방송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오늘 증시의 반등이 그러면 진짜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된 거냐 아니면 가짜 반등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밤에 열릴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살펴봐야지 그게 밝혀지게 되겠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해서 중국에게 이 정도의 관세 폭탄 내리겠다 했던 게 어떤 겁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요. 중국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역으로 흑자를 낸 규모가 4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상과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런 통산 전쟁의 타겟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중국한테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 줄여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런 무역 흑자라는 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올 1월과 2월에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두 가지 규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적재산권,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짝퉁 시장입니다. 이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뭐 신발이든 의류든 가전소비재든 약 1,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뭐 500억 원, 500억 달러죠. 그리고 이제 이게 600억 달러까지도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 60조에 해당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투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단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적어도 이 4차 산업활동을 통해서 이제 중국한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M&A, IT 기업들의 M&A조차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런 속내를 이제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속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상기 대표, 그러니까 협상가, 글로벌 분쟁 협상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거의 선포하다시피 하면서 거의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 혹은 만약에 600억 달러 정도 되면 60조 원이 넘어서는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큰 충격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또 시진핑을 존경한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하는 협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원칙은 뭐냐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상대편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지만은 자신이 제안하는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는. 그래서 항상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는 좋게 가까워지만은 혁신적인 협상의 사안에서는 강한 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역시 이번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시진핑에게는 이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안 먹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예전과 같이 않아진 것이 네. 한마디로 이전에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세계의 리더가 최강국이 누구였냐면 두말 없이 미국인데 네네. 이제 세계 최강국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역시 미국이 압도적인 강국입니다. 네. 하지만 돈 문제에서만큼은 미국은 결코 이제 더 이상 강국이 아닙니다. 저는 일전에 뭐 기사에 그런 걸 썼는데요. 이제 세계의 전주가 바뀌었다. 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요? 네, 전주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중국의 그 경제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이제 트럼프하고 대응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무역 적자폭을 줄여라. 아니 그 적자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그냥 상품입니까? 아닙니다. 중간재도 많고 네네. 산업재도 많고 다음에 M&A를 못하게 했다. 미국 왜 M&A 시장이 확대되지 않느냐? 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이제 트럼프하고 맞대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강공을 쓰면은 물러지거나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시진핑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떠올랐던 게 그 렉스 틸러슨 국무총리를 네. 경질시킬 때에도 참 좋은 사람이다.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경질한다. 이렇게 네, 했으니까요. 네. 사람은 좋지만 그래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분은 나랑 일할 수 없다라는 게 트럼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또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국에서 이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역시 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방이나 어떤 군사력인 대립이나 외교적인 대립이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 문제와 다르다는데 네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경제, 외교, 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뭐 중국한테 압박을 가하겠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이 지금 가장 경제적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직간접 그 투자액들 중에서 상당한 포션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더구나 그것이 왜 좋으냐면은 영국이나 그 기존의 서구에서 들어오는 투자금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호혜적인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가 적은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서의 그 M&A 협상, M&A 그 딜이 많은 것이지 네네. 다른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이 지금 미국을 이제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협상할 적에 이제 우리가 팁포텟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특히 외교 협상에서 아주 그 기본적인 전략인데 상대가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대응하는 맞불 전략이 팁포텟인데 대한민국은 팁포텟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은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약한 국가인데 네. 요번에 보면 시진핑이 바로 그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아주 그 트럼프가 11월에 있을 미국의 그 어떤 선거 일정에 맞춰서 약점을 그대로 찝어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앞으로도 트럼프를 굉장히 곤혹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적인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어떤 맞불을 놨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역시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철강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철강은 미국 수출 비중이 뭐 국내 한 11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타격이 덜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국만을 딱 꼬집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반박을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사실 농축산물 그리고 보잉 항공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빌미로 미국산 철강과 돈육에 대해서 총 30억 달러. 미국이 600억 달러인데 최대. 네네. 30억 달러.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박상기 대표한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도둑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그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주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산물을 주로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동시에 그동안 사실은 이제 앞서 박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암암리에 미국 국채를 매도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한 18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압박한다면 이젠 중국도 더 이상 암암리에 파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매도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지금 중국은 1조 달러가 넘는 이제 이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당장 급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네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시중 풀린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 미국은 직접 국채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네네. 근데 두 개 다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여기다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자칫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줄다리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국채 매도는 굉장히 미국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국채 이야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 말고 그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0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맞은 사람은 나도 10대를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금액의 규모로만 보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500억 달러의 관세 폭탄,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폭탄을 매겠다더니 중국에서는 그럼 난 한 대 정도만 때릴게 라면서 30억 달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뭡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국제 외교 협상에서는 겉으로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협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10대 그리고 10대 맞았는데 10대를 때려야 될 인지상정이다. 맞죠? 아닙니다. 중국은 10대 맞으면 10대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20대, 30대도 때릴 준비가 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다고 보시죠? 능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의가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미국 국채의 상당한 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느냐, 공매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매도하는 것이 결국 미국 국채의 가격은 두두둑 떨어질 겁니다. 네네. 그것이 아주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데 이제 중국이 이제 왜 30억 달러를 제시했냐입니다. 역시 시진핑의 협상의 고수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상에서는 뭐냐면은 상대가 협상에서 졌다고 느끼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느끼게 해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상대로 오히려 협상에서는 공개적인 협상에서는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얻은 것이 많다. 나는 고작 30억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런 말을 했을 때 트럼프가 실제로 느껴야 될 것은 이 30억 달러로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내가 협상 뒷면에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엄청난 파격을 가겠다는 뒷면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 트럼프는 쇼맨입니다. 방송에서 쇼맨입니다. 얼마나 쇼를 잘하는가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은 사람이 이걸 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오히려 그 역용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너를 내가 승자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은 이 이후에 비공개 협상에서 내가 내는 조건 안 하면은 너는 굉장히 타격을 걸 것이다. 우리가 기초가 주목되는 것은 과연 비공개 협상에서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 건가가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채 매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파워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게 됐을 때, 대량을 매도하게 됐을 때 그게 경제적 영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겁니까? 어떤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미국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미국은 지금 시중에 풀린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시중에 달러가 다 풀리게 된다면 이걸 어쨌든 미국 정부는 사들여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나서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재정학자, 특히나 이제 이 함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재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한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 기준금리를 오히려 또 빨리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시중 유동성을 흘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런 전쟁, 특히나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건 양자가 서로 붙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득이 있어요. 네. 그 시장을 전체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건 치킨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게임이에요. 둘 다 지금 이게 미국하고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을 줄이고 알겠습니다. 더 후퇴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는 물론 이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할 거냐 요걸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한테 관세를 그 폭탄을 매기고 있는데 그 오히려 중국에서 이제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는 더 커지게 되는 채권을 또 사들여야 되니까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 박상기 대표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시진핑은 이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그 주석들이 시진핑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은사로서 미국을 대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도 거의 상황하게 부드러운 은사로 대해왔는데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특히 주적으로 중국을 삼았는데 이전의 중국의 어떤 공산당 주석과는 다르게 시진핑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하고 맞전쟁을 펼치겠다. 이게 아예 미국을 깎아내리겠다는 심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오랫동안 그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미국의 달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제통화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사실은 이제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두 번째, 미국의 국제시장, 무역시장에서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노력이 사실은 아까 소장님께서 하나 이것까지 언급해 주셨으면 제가 소장님 굉장히 탁월하다 생각할 면이 진짜 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들에 있어서 중국인의 투자 부분이 얼마냐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일반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투자 부분은 상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돈이 영국과 유럽의 은행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투자된 액수가 무지히 막지합니다. 네네. 저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칫 자신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에 오히려 네. 더 관심과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미국의 산업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2016년 9월 12일에 미국의 극보수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네. 토리 와이팅이라는 연구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의 국수주의 정책, 이것은 미국의 산업에 해악을 끼친다. 네. 미국이 특히 철강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펼쳐야 될 산업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국수주의 또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산 철강을 수입을 더 완화해야 된다가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철강에서는 특히 그 중요성이 더 튀는데요. 중국산 철강은 양은 많아서는 그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철강은 미국 내 생산된 철강 또는 일본에 생산된 철강, 주요 미국의 경제 동맹국에서 만든 철강과 비교해서 품질이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을 소유로 하는 제조업에서 한국의 철강 제품을 너무나 사랑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 겹쳐면서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시진핑은 더 이상 미국의 이제까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먹히지 않는다. 또 하나,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쓴 정책이 뭐냐면 에너지 고가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네. 결국 한때 미국은 자신의 자국 내에 생산하는 GDP 1달러를 생산하는데 약 16센트에서 18센트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들었는데 미국은 중동 그 아랍 산유국과의 협력하에 계속 고가 산유 정책을 고가 오일 정책을 썼고 그것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발걸음, 그 경제 성장의 발걸음을 막았고 한때 중국의 GDP 1달러당 경제 에너지 비용이 약 34센트, 36센트까지 육박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의 중국 경제 성장 억제 에너지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돈도 많고 미국이 주로 썼던 에너지 고가 정책으로 통한 중국 경제의 억압 정책도 이제 풀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막대한 연방 부채로 허덕이는 반면에
중국은 막대한 수입으로 군사 무기, 군사 체제까지 고도화하고 거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할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네. 트럼프와 전쟁을 일으킬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좀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분쟁으로 발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전망이신가요? 그 어느 쪽도 발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네. 누가 그 세계 무대에서 누가 실질적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는 이번에 서로가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2위였다가 아니라 나는 결코 2가 아니고 미국과 상응한 모든 면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진핑은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 알겠습니다. 외교, 경제 네네. 모든 면에서 트럼프를 압박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멀리 봤을 때는 박상기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양국 모두 다 그 무역 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아주 심하게 격화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더라도 일단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큰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큰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중국에 수출해서 조립해서 미국까지 반제품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 줄 서라. 네. 이게 비단 이제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지난달까지 다음 달까지 한시 유예를 받았던 한미 FTA 철거안과 연계된 FTA가 일단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분명 FTA에서도 우리가 양보한 것도 있지만 안보나 다른 측면에서도 미국 트럼프가 얻어낼 걸 얻어냈다는 거거든요. 네. 공이 이 동맹국들 유예를 받았던 17개 국가한테는 이제 뭐 WTO 제소를 하더라도 대중국들 이제 제소한다 하더라도 미국 쪽 편에 서고 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미국 쪽에 줄을 서라고 하는데 네네. 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더 높아요.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한 12% 정도인데 네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 회복에도 좀 부담스러운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저희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또 운용의 묘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서장과 비애니 글로벌 협상 컨설팅 박상기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